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에 인사드리는 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유난히 짧은 이번 연휴, 그 아쉬움을 달래줄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장르 대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삼색 매력의 영화들입니다. 범죄, 스파이부터 코미디까지 세 편의 강력 추천 작품들 만나보시겠고요. 스타보다 더 바쁜 스타 가족들의 이야기도 함께 하시죠. 오늘은 내가 찬스타구나. 일단 재미있었고요. 기상천외한 설정으로 관객들의 웃음 버튼이 되고 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스토리들, 정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심장마저 쫄깃하게 만들 굉장히 매력 있다.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이면적인 이중성도 일적으로 다가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필수 관람 영화 3편을 소개합니다. 탈레반의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 제오와 여기 얼마나 하셔?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 대식의 교섭 작전을 그린 영화 교섭. 피랍 사건 발생 직후 탈레반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제오는 온갖 방법과 루트로 협상을 시도하지만 난항은 계속되는데요. 생각만 하다가 사람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대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다 제오와 대립하지만 인질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가 같다는 걸 깨닫고 손을 잡습니다. 제가 직접 설득해 보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이끌렸던 것 같고요. 탈레반과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최악의 패라고 생각하던 외교관 제오는 They are innocent people, just civilians.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살해된 인질을 보게 되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걸 깨닫는데요. 영화를 끌고 갈 이제 힘 있는 주인공이 필요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영어를 해야 되는 영어 대사를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진짜 영화 아우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는 못해도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배우로 캐스팅된 황정민 씨가 영화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인질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를 속수무책 보고만 있었어야 했던 과거가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 교섭 작전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원칙주의 외교관 제오와 대비되는 대식 역의 현빈 씨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인질을 구하기 위해 쓰는데요. 바람같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빈 씨가 좀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초기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해야만 했던 제작진은 아프가니스탄이랑 가장 비슷한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 요르단과 한국을 오가며 이국적이면서 낯선 혼돈의 땅 아프가니스탄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살인 사건도 일어나는 빈민가에서도 찍었죠. 공항에 비행기도 갖고 와서 찍었죠. 사막에서도 찍고 이 모든 공간을 2달 만에 찍기 위해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40도가 훌쩍 넘는 더위에 차량의 엔진이 과열되는 등 어려운 여건과 마주했던 이들은 끈끈한 팀워크로 난관을 극복하는데요. 향수병을 겪는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 황정민 씨와 임순례 감독. 어쨌든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저대로 또 감독님한테 이제 배운 오이지 담그고 양파랑 고추 장아찌 담그고 네, 요리를 꽤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촬영을 하다가 먼저 혹시 끝나시는 상황이 되면 숙소 가서 어느덧 저녁밥을 짓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불러요. 저녁 먹을 시간 되면. 그래서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이래서 황정민 하나 봐요. 교섭에 이어 뜨거운 팀워크가 돋보이는 두 번째 영화는 유령인데요. 때는 1933년 경성. 항일 조직 흑색단의 스파이 유령은 조선 총독부 신임 총독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경호대장 카이토는 스파이 유령을 잡기 위해 외딴 호텔로 용의자들을 하나둘 불러 모읍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뿐. 총력으로 단결. 여기를 혼자 힘으로 나가는 건 무리야. 누가 유령 같은데? 살아나가려면 스스로 유령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고발해야만 하는데요.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건 뭐겠어? 무기, 차, 그렇게만 확보하면 경선까지 갈 수 있다. 유령은 대체 누구이고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고방 주신 기록 구데스. 명문가 군인 출신으로 출세가도에서 탈락해 경무국 소속 한직인 통신과 감독관으로 파견된 준지역의 설경구 씨는 끝까지 끈을 놓을 수 없는 인물이 준지인 것 같고,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선배님의 그 의지, 그런 에너지들. 유령이라는 영화의 품격을 정말 한껏 올려주셨죠. 자신도 용의자지만 유령을 잡아 복귀하려는 야심을 가지며 극의 긴장감을 자아내고요. 말해. 당신 유령이야? 조선 최고 재력가의 딸로 통신과에서 암호문 기록을 담당하는 차경력의 이한희 씨는 다각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최대한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기할 수 있는 폭도 넓고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중 남다른 행보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정체가 뭐야? 당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주는 도발적인 매력을 풍길 박소담 씨. 정무총관 직속 비서 위치에 오른 조선 총독부 실세입니다.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 호텔에 끌려온 후 안팎을 휘젓고 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성으로 돌아가려 하죠. あんたは私を撃ってない。私が有料かもしれないから。 박혜수 씨는 유령을 잡는 덫을 놓은 신임 총독의 경호대장 카이토 역으로 모든 대사가 100% 일본어였다는 거, 일어 연습을 거의 매일 5-6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100%였다. 일본어 대사부터 상대 역의 대사까지 단 2주 만에 완벽히 암기하는 괴력을 보였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열연을 펼칩니다. 암울하지만 화려함을 같이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유령은 1930년대의 배경과 공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더 풍성하게 구현해냈고요. 인물의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캐릭터마다 메인 컬러를 정하고 어울리는 의상과 액세서리를 배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령은 심리 위주의 첩보 영화를 넘어 다이내믹한 액션을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비주얼과 리얼리티의 밸런스, 몸사운드, 사실적이기도 하고 볼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서 저는 좀 집중했습니다. 이한희 씨와 설경구 씨의 격돌은 남녀의 차이를 뛰어넘는 리얼한 액션의 진수를 보여주죠. 완성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정도로 관객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엔 분위기를 달리해 유쾌한 영화를 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픈 영화 스위치인데요. 남우주연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박강. 야, 헐리우드인데 캐스팅 영순위의 천만 배우지만 괴팍한 성격과 변덕 탓에 외로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던 박강은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했던 재연 배우 역할을 하면서 살았겠지. 유일한 친구이자 매니저인 조윤과 거하게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낯선 집에서 눈을 뜨는데요. 여기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니네 집이지. 얘들은 아팠대. 성공을 위해 이별했던 첫사랑 수영과 결혼해 쌍둥이 남매를 낳고 아빠가 된 것. 열심히 좀 해. 조연 선배 영화 개봉했잖아. 더 황당한 일은 자신의 뒤처리를 하던 조윤이 영화계를 평정한 천만 배우가 돼 있었죠. 바뀐 거네. 매니저 좀 해주라. 뒤바뀐 세상에서 박강은 결국 생계를 위해 조윤의 매니저가 되는데요. 네 인생이랑 바꾸면 바꿀 수도 있어. 둘이 바꿔. 영화 스위치는 화려한 톱스타와 생계형 매니저의 삶이 뒤바뀐다는 기상천외한 설정으로 신박한 재미를 줍니다. 오정세 선배님과 권상우 선배님의 역할 뒤바뀜이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스위치 됐을 때 서로 외형에서 오는 어떤 연기 톤,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말 그대로 뒤집어진 박강의 우픈 심경을 실감나게 그려내며 생활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권상우 씨.
탑스타의 모습에서 찌질한 연기까지 그야말로 박강, 권상우만이 할 수 있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강과 삶이 뒤바뀌는 조윤 역의 오정세 씨는 권상우 씨와 극강의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되게 동경하는 배우였어요. 오정세가 하는 코미디에는 진정성이 있다. 전 그렇게 확실히 느꼈고. 조윤 역에 누가 제일 어울릴 거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정세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기대에 걸맞게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의 첫사랑이자 유학 후 잘 나가는 신진 아티스트가 된 수연 역의 이민정 씨는 뒤바뀐 세상에서 생활력 만렙에 결혼 10년차 현실 아내를 연기합니다. 처음에 좀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권상우 선배님이 좀 고막이 아프셨나? 고막이. 민정 씨가 베테랑이시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맞았습니다. 오케이.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깊은 공감을 주는 영화 스위치.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길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해보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런 선택일까? 다소 짧은 설 연휴의 아쉬움을 달래줄 세 편의 영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작품인가요? 뜨거운 관심과 화제의 중심에 선 퍼펙트한 스타의 아내들. 롤모델은 저희 남편이었었고요. 요즘 따라 더 매 순간순간 감사하단 말을 자주 하려고 하고. 프로 엔잡러라고 불러주세요. 부모보다 더 잘 나가는 스타의 재능파 2세. 아빠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방송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왜 엔잡러냐 그러면 아니 왜 안 됐는데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고. 스타 이상으로 핫한 관심을 받는 가족 테이너들의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나 자체로도 빛나는 그녀들의 당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요즘 누가 봐도 대세 중의 대세, 팔방미인 남편보다 더 잘 나가는 아내 서하얀 씨입니다. 임창정 씨와 18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임간의 안방마님으로 5 아들을 키우는 대가족의 일상과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랑받는 그녀. 저희 이제 엄마 같은 분들이 식당에 가면 그렇게 반찬을 많이 싸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움을 주시고 이제 하나라도 더 막 챙겨주시고 남은 반찬 이렇게 이쁘게 싸서 저한테 챙겨주시는 게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단아한 이미지는 물론 똑부러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주부들의 워너비 롤모델이 됐는데요. 우선 마스크를 써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알아봐 주시고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밥을 어떻게 그렇게 뭐 잘 차리냐. 근데 별거 아닌 반찬들인데도 그렇게 주변 분들이 저를 보면 이제 뭐 기특하다,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감이 납니다. 인기가. 하지만 서하얀 씨가 누구보다 독보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연예인 버금가는 외모와 워킹맘이다 보니까 한 10분, 20분 내로 빨리 끝낼 수 있는 줄넘기 뭐 500개에서 1000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터벌 러닝을 한다던가 그냥 무작정 걷는 것보다 뭐 1분, 2분 이렇게 걷고 뛰고 하면서 빨리 땀 빼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아 내가 운동 오늘 했구나 좀 그래서 안심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델로 런웨이에 설 정도로 내조와 육아를 하는 와중에도 놓치지 않은 자기관리 덕분. 남편도 그렇고 저희 회사 대표님도 그렇고 한번 도전해봐라. 이제 워킹맘으로서 도전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든든하게 옆에서 좀 저희 자존감도 좀 높여주신 것 같아서 방송 출연과 동시에 셀럽이 된 그녀는 광고의 모델이 되고 이제는 뷰티 프로그램 MC로 연예계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예쁨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 여성분들, 엄마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은 비슷한 또래 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갚아드려야 될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좀 그 숙제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스타의 아내, 슈퍼맘을 넘어 서하얀으로 당당한 존재감을 뿜어낼 그녀. 방송인 서하얀의 앞으로의 꿈 뭐가 있을까요? 저를 좋아해 주셨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냥 제가 똑같이 행동하고 조금 더 경솔하지 않게 행동하고 그냥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큰 꿈은 없고 그냥 지금 이렇게 사랑받은 것을 잃지 않고 싶어요. 스타 아내의 원조라면 바로 이 사람. 축구 스타이자 방송인인 안정환 씨의 아내 이혜원 씨입니다. 자기의 모든 거를 보여주고 난 이런 사람인데 할 수 있니? 라고 얘기했던 게 저한테는 속마음을 다 보여준 것 같은 투명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믿고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미스코리아 출신인 그녀의 빼어난 미모 덕분에 단숨에 남편의 인기를 능가하는 셀럽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혼 22년 차임에도 신혼처럼 알콩달콩 진행 중인 데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이 먼저 가면 이런 뒤처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래 내가 다 하고 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그래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애를 잘 부탁해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귀 기울여갖고 들어줬다는 게 제가 이제 감사한 거죠. 명문 뉴욕대학교에 재학 중인 딸, 카네기홀에서 최연소 트럼펫 연주자로 무대에 오른 아들을 둔 열혈맘까지 됐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진심으로 너가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저는 아이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 존중해준다는 말을 자주 해주거든요. 그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내로, 엄마로 똑소리 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물론 그만큼 제가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이제 이왕이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거를 다 알려주려고 엄마로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게을리하지 않는 자기 관리까지. 운동하는 거는 뭐 맨손 체조부터 시작해서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실내 운동하는 기구도 많더라고요. 저도 막 홍식품 구매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붕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물을 정말 많이 먹는데 그게 피부도 좋아지지만 살도 빠지는 거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혈액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또 사업가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퍼펙트한 여성들의 워너비라 할 만하죠.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가 참 어려운 나이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도전을 계속 해가면서 저희 내실도 좀 쌓고 또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내조도 잘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국내 사격계 메이저 대회에서 연거푸 우승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사격이 집중력 키우는 데도 좋고 또 나중에 제가 연기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취미로 시작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냥 한번 경험 삼아 나가봤는데 너무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그때 은메달을 땄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또 1등 금메달을 대회 신기록으로 따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녀의 특별한 이력 때문이었죠. 아나운서였던 아버지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박민하 씨였던 것. 아빠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방송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방송하고 연기하면서 그냥 이 일이 너무 내 적성이 맞고 재밌어서 그냥 쭉 계속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역 배우로 데뷔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왔던 그녀가 옛날 예능이나 옛날 드라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나왔던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예능들 보게 되는데 제가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생생하고 엊그제 일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건 사실 저는 힘들게 촬영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저녁 늦게 촬영하고 이런 게 훨씬 재밌어서 전혀 힘들지 않고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타의 자녀라는 것을 넘어 연기와 사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또 다른 재능파 스타가 된 건데요. 저는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배우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사격 대회에도 나가보고 싶어요. 부모의 인기에 기대려 한다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낸 당당한 스타의 2세. 지금처럼 배우 생활하면서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고 또 사격 대회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어요. 서정희 씨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 서동주 씨 역시 진정한 프로 엔잡러로 활약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예능에 방송 출연을 하며 연반인으로 활동하는 건 물론이고 맨날 축구 영상 보고 풋살 개인기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다양한 기술 익혀보려고 혼자 연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계적인 로펌에서 인정받고 일할 때 이제 노인분들, 한국 노인분들을 많이 제가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 있는 이제 변호사들이라던가 아니면 프로보노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하고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하다 보니 나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법대에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이 갔죠. 남다른 공부 비법을 담은 책을 발간한 작가가 되기까지. 저는 노력형이죠. 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공부 머리가 막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나는 남들에 비해서 똑똑하지 않은데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무엇에든 진심으로 끝없이 도전을 이어가는 안주하지 않는 모습으로 스타의 자녀가 아닌 자신으로 빛난 서동주 씨. 굳이 한 가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왜 엔잡러냐 그러면 아니 왜 안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때 다양하게 기회를 잡아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의 끝없는 도전과 노력, 스스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가 놀라운데요. 출연하고 있는 프로들 열심히 진행할 거고요. 또 이제 회사 일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책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바쁘게 살고 싶고 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타 가족의 후광 없이 나 자신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 그녀들이 당당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너무도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 앞으로도 일과 가정 생활 모두 멋지게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에도 연예가 한 뉴스와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